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념사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원하는 건 언제든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카메라가 귀하던 시절에는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진사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갖고 있는 친척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줬어요. 그때 그렇게 찍어 놓은 사진들이 지금 앨범에 남아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름 사진을 그래도 찍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어디 사진을 배운 사람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 앵글이 그래도 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데 사진을 언제든지 찍을 수 있고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또 함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사진, 특히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명성지, 외국에 있는 모습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죠. 그런데 나의 기념사진은 내가 찍지 않으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어주지도 않습니다. 내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나의 사진은 없는 거예요. 그게 역설적으로 내 기념사진이 귀한 그게 또 현실입니다. 근데 기념사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기념사진은 나의 인생을 기록하는 역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내 2세, 3세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집안의 하나의 작은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기도 하죠. 그럴 때 이제 그런 기록은 남겨둔다면 나중에 꼭 2세, 3세 아니라도 4세, 5세라도 그 후손들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조선시대,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보면 그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조선시대 역사가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지만 다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 중에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의궤라는 게 있죠. 조선 왕실 의궤는 중요한 행사를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림으로만 남겨놓은 거거든요. 어떤 모습이 있고 어떤 물건이 들어갔다 이런 걸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건데요. 그런 걸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의궤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로 많이 넘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거를 약탈을 할 때 딱 보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거였거든요. 그림이 있다 보니 칼라로 막 그려져 있고 이러니까 그걸 가져가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오고 싶어도 잘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그 기록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도 또 조선시대에 또 우리가 그 인물화, 초상화가 되게 가치가 있는데 조선시대의 그 인물화는 초상화는 사실 그대로 그려가지고 초상화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건강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 초상화들은 대부분 보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수백 년이 흘렸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뭐 인터넷에 다 있는 것 같지만 인터넷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검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남기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에도 국가기록원이 있듯이 우리 가정에도
기록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의 역사를 남기는 것은 정말 소중하거나 이런 것을 자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기념사진도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기념사진은 어떤 기념사진의 의미가 있느냐? 내가 가장 생활을 많이 하는 곳에서 같이 또 생활하는 사람들이랑 찍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여행이라든지 어떤 가보기 힘든 기념비적인 장소에서 기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내가 가장 오래 생활했던 어떤 집이라든지 아니면 회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나의 어떤 최치가 묻어 있고 나의 어떤 역사가 완전히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록이 나를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진을 찍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항상 변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은 유유히 흘러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거를 볼 수가 없는 시절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시골에서 한 20년 살았습니다. 시골 집에서. 근데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 같이 계시던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다 객지로 나가가지고 지금 빈집만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찍었던 사진들이 지금 제 앨범 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그때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죠. 그때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참 소중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박물관을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가보면 아 우리 나라가 이런 역사도 있고 이런 대단한 걸 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족 앨범을 보관해 놓으면 매일 보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씩 보면 아 이게 소중하구나 아 이런 때도 있었구나 이런 추억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그때 보지 못했던 우리 자손들이 그런 걸 보면 아 우리 엄마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는 이랬겠구나 또 그게 시대가 더 지나가면 한 100년 200년씩 흐르고 이렇게 되면 그게 더 또 소중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너무 흔해가지고 이 가치를 모르지만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제가 한 30년이 좀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회사 건물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있던 건물이 다시 이제 허물어 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하고 그 사이에 다른 건물로 이사를 해가지고 다시 지어서 다시 왔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찍어 놓은 사진들이 또 이때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때 또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다시 볼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어떤 역사고 내 인생이고 소중한 한 장을 장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념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기념사진을 찍는 요령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생활을 많이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집이죠. 집에서 가장 오래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년을 회사에서 근무했고 인생의 한 3분의 1은 회사 생활로 다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친구들 만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사진을 1순위로 찍어야 될 건 가족 사진입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사진을 단체로 찍어 보세요. 그 가족 수가 다 나와야 됩니다. 식구 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뭐 핵가족 그렇게 찍고 대가족들 이제 형님들 뭐 아니면 이제 친척들 같이 모였을 때 시골에서 이제 아니면 명절 때 설날이라든지 추석 때 가족 행사를 할 때 이럴 때 가족들이 대가족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진을 찍어 놓으면 사실 우리가 그 되게 좋은데
요즘은 시간이 갈수록 이게 대가족이 모이기가 어렵죠. 모일 때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놔야 됩니다. 사진을 어떤 식으로 찍을 것인가? 사진은 나란히 앉아서 사람들 얼굴이 다 나오게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어디 소풍 가서 단체 사진 찍어 보셨죠? 이럴 때 찍듯이 그런 식으로 찍는 게 일단은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자유롭게 어디 식탁 같은 데 앉아서 찍으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크게 나오고 멀리 있는 사람은 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다 나오게, 다 잘 나오게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란히 앉아서 찍는 게 중요하죠. 예, 지금까지 봤던 사진들은 제가 곳곳에서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이런 모습을 다시 또 담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모습도 변했고 벌써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이런 사진을 다시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진들은 제가 그 회사 사무실에서 찍어준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찍어 놓으면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찍어 놓고 이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이게 그 사무실에다 걸어두면 그 직원들이 상당히 그 회사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동료의식도 가질 수 있는 이게 사진이 묘한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살아가면서 자기의 있는 모습을 현재 일하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가는 게 되게 소중한데 일단 1순위로 찍어야 될 건 가족 사진. 핵가족 사진은 1년에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찍고 대가족 사진은 모일 때마다 단체 사진을 꼭 찍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가능하면 많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찍어 놓으시면 나의 역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 모임을 할 때 단체 사진을 꼭 나란히 앉아서 한 장씩 찍어 놓으세요. 그래서 잘 보관해 두시면 아주 소중한 역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념사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제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찍는 요령이라든지 뭐 등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